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4분 지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10% 넘게 장중에도 3% 후반대 올랐는데 10% 넘게 오르면서 133달러 선. 물론 뭐 시장이 예상치로 웃돈 매출과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올해도 계속 강력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뭐 CPI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적 내용도 그렇고 전해드릴 소식이 많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론으로 보면 CPI 자체는 실망스러웠죠. 그렇죠. 예상치 참여했으니까요. 예상 6.2였고요. 어저께 6.4 이상을 얘기한 것은 클리블랜드 하나 맞췄어요. 연방은행 하나 네. 6.48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정도 맞추고 다 틀렸죠. 네. 실제로는 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찬스라뇨. 좀 운이 그 확률이 컸죠. 네. 그렇지만 주가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네. 나스닥은 플러스 났지만 S&P는 막막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그쵸. 다우지수도 이제 약세로 끝났는데요. 아마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는 것은 어저께 무슨 CPI가 뭐 중요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맞죠. 왜냐하면 CPI보다는 종목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또 7% 확 때려줬죠.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말씀하신 오늘 잠시 시간 내에 말씀하겠고 정리 못했고 제가 머릿속에 넣어왔는데 에어비앤비가 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대한민국에서 테슬라가 가장이었으면 제2의 테슬라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거든요. 우리 또 제작진 친구가 누구요? 팔란티어 주주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요? 저기 이제 우리 신땡땡 PD. PD님이 저랑 좀 만나야겠습니다. 왜요? 저는 다 공개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 몇 번 있는데 제 채널에서 저는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될 것 같으면 $3,000씩 삽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항상 꿈은 이제 $30,000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한 10개 있어요. $3,000씩 딱 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팔란티오도 한 80% 깨졌죠.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도 한 60% 깨졌거든, 70% 깨져갖고 개인적으로 저도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태어나서 이런 날이 며칠이나 있겠습니까? 갖고 있는 거 저 밑에서 바닥에 있는 거가 하나는 20% 올라가고 하나는 10% 올라가니까 좋은 거죠. 네, 다만 시장 자체에서 보면 이렇게 썩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 CPI 6.4%가 올라갔고요. 코어 CPI는 5.58. 예상보다 각각 0.2%포인트씩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상치가 6.2, 5.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미 그 부분 다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이 미국 경제 지표를 조금 더 눈에 띄게 한국말로 잘한 거는 저희 그 야무지락 카페 좀 뵌 적도 없는데 MK론이라는 분이 어제 새벽에 다 저거 죽였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나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료를 그냥 보시기 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 이분이 해주셨어요. 거기다 PC까지 다 넣어갖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다 그냥 보시면 깔끔하게. 이거 내용은 세부 항목까지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이번에 보면 연간으로 많이 올라간 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란값이 기준으로 70%가 올라간 거 이제 확인드리겠고요. 이게 보면 에너지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에너지는 모르는 게 없죠. 그리고 먹거리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코어 서비스가 나오겠고요. 다른 것들에서 이런 정도인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나 이게 그래도 약간 좀 짜증나는. 그러니까 둘이는 더 빨리 내려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시장 반응 어땠는지도 보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이것도 제가 앞에 그분 그걸 그냥 인용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음식, 에너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중고차가 생각보다 했는데 중고차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1.5%. 중고차 요새 올랐다고 하던데 여기는 네. 여기 하여튼 MOM으로는 빠졌나? 발표는 이렇게 해놨어요. 네. 신차가 5.8% 올라갔고요. 주거비가 7.9% 이게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래서 어저께 우려했던 대로 이 부분이 있겠고요. 이게 살아나는 게 의료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거 좀 내려간 건 긍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이제 올라간 게 있겠고요. 이거는 얘가 여러분들 그래도 궁금하시고 이거는 미국 계신 분은 나만의 이걸 활용하시면 나만의 소비자 물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보는 방법은 그냥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찾았는데 다 찾아줍니다. 이렇게 치세요. WSJ 월스트리트 저널 인플레이션 트래커라고 치면 요 열립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는 유료 컨텐츠가 아니라 무료인데 이거 딱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거기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많이 올라간 것이 사과가 8.5% 올라갔고요. 바나나는 값이 뭐 별로 올라가는 걸 못 느꼈어요. 저도요. 2.7% 올라갔고요. 그리고 감자가 많이 올랐네요. 10.4%. 감자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 이런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보면 해시드 포테이토 랑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많이 올라간 거죠. 야채가 레튜스라는 거 있잖아요. 양상추나 이런 거. 네. 17.2% 올라갔어요. 딱 햄버거 가격, 햄버거 세트 가격 오르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아, 풍력별로 다 네, 이게 나오는군요. 100개 품목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계란이 70.1%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마우스 움직이면 하나씩 네, 다 하나 나와요?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일 먼저 매번 많이 들었다시피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23% 올라갔고요. 논란이 많은데 진짜라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는데 써 있죠. 언쿡드 비프 스테이크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스테이크 가격 있죠. 베이컨이나 이런 거에 그 요리 안 된 거는 떨어졌어요. 가격 고기류는 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하는 거에 좀 떨어진 거라고 그래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좀 느끼지 못하겠는데 먹으러 가야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마트 갔는데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일인데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어찌 됐건 3% 떨어졌는 이긴데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를 먹으러 미국에 가시잖아요. 네. 50% 60% 올라갔습니다. 값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 안에 서비스 가격이 그 가격 들어가는 서비스 거죠? 비용이 올라간 거죠. 사람들의 가격. 근데 지금 보면 그나마 비프라든가 베이컨 이런 거 있죠. 그냥 원육 상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 보면 다 나오죠. 비프 앤드 로스트 뭐 베이컨 이런 게 3.4%. 이거는 비프는 그 베이컨은 그 요리된 것도 파는 거 있잖아요. 완제품 그것도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내려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이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딱 여기 떨어지는 게 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남의 나라 물가죠. 네, 남의 나라 미국의 계란값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투자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게 제 말씀드리면서도 거시기한 게 네. 알잖아요. 알고 저도 웬만하면 지난달 거 지나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준금리도 모르잖아요, 솔직히요. 아세요? 기준금리는 네. 우리나라가 3.75인가?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니까 알죠. 저는 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관련된 그냥 언급이 몇 명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분 한마디에 말로 3.5입니다. 3.5. 네, 이분 한마디로 네. 말은 끝났다고 보이세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인데요. 이거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 얘기죠. Not yet though. 좀 휴가 좀 가시지.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그랬고요. 이 시장의 반응은 뭐로 볼 수 있느냐? 항상 기대 정책 금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바뀝니다. 지난주 대비 축축축축 올라가는 거죠. 확실히 올라갔고요. 어제 대비 보는 오늘 주가 많이 안 떨어진 거가 아주 조금 2023년 중반은 올라가고요. 2023년, 2024년 오히려 조금씩 그 이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해서 어제 대비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큰 영향 없었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지만 어제 대비는 바뀐 게 없고 다만 일주일 전, 2주일 전 대비. 2주일 전이 이때 언제입니까? FOMC 열렸을 때잖아요.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이번에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 3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정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국 연준의 그런 시각이 좀 맞부딪혀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결론이 또 나오냐. 다른 반응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월 14일이 되게 이때부터 발표되면 또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확 올라가서 오늘 3.79 뭐 3. 이렇게까지 갔었잖아요. 네. 3.7. 그러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는 안 보여드렸지만 좀 2년물 같은 경우 데일리죠. 데일리 하루에 하루짜리 유동을 쳤나요? 하루짜리 그러니까 유동을 바로 쳤어요?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2년짜리 같은 경우가 뭐 10년 만에 2년 같은 짜리는 올해 들어 최고고요. 아마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뭐 2007년 이후 최고까지 올라가서 그냥 급등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장 선방한 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미국 달러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금값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다 쭉 상대적으로 좀 내려가는 어제 대비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좀 내려왔어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가는데 요건 좀 애매합니다 지금요. 그러게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유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네. 팔란티어 20% 넘게 오른 그 종목. 팔란티어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갖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가 절대 그래요? 없다. 절대 자주 없고. 가겠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또 가자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 저도 주주의 입장에서 저도 뭐 한 70% 80% 떨어졌던 거고 오늘 기분 좋죠. 네. 예, 그렇지만 이거가 다시 본전 간다? 제 입장에서 저 아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는 이제 드디어 수익권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분은 뭐 잘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PD님 알아서 하시면 되고 위에서 물리신 분 있잖아요. 네. 위에서 물리시면 아직 갈 길 진짜 멉니다. 예. 다만 꿈과 희망은 뭐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03년 창립했고요. 2020년인가 2021년 상장됐는데요. 창립 이래 첫 번째 분기 흑자가 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흑자 전환만한 재료 없다는 게 분명히 말은 맞아요. 말했고 이번에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갑 기준입니다. 갑 GAAP. 그 시험 보셨으니까 참 요돈 앵커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이번에 주식 투자 분석가로 이제 바뀌는데 합격이죠. 아주 높은 점수를 합격하셨다는데 그걸 왜 공표를 안 하세요? 아니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요. 시험 보라고 압박할 때는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셔서 저를 네. 힘들게 하시더니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합격했고요. 생각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는 점까지만 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하튼 팔란티어는 흑자 전환했고요. 네. 갑이란 거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냥 회계사는 아니지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갑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어저스티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넌 갑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때 뭐 주당 이해하는 건 다 대부분이 넌 갑입니다. 네. 어저스티드 EPS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흔히 흑자가 난적이 몇 번 있어요. 그렇지만 갑은 아주 타이트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에 보면 이번에 흑자 전환을 처음 했고요. 분기했고요. 아시다시피 이건 피터 티엘과 알렉스 카프가 만든 건데 알렉스 카프가 이제 기묘한 인물 둘 다 마찬가지죠.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알렉스 카프가 상당히 흥분했죠.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고 올해 내내 흑자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연간 흑자 전환을 아주 자신감 있게 피력을 했어요. 그 테슬라의 주가가 네. 엄청 올랐던 그 딱 몇 년도 3분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이죠. 2020년 3분기 네. 그때도 딱 흑자 전환 할 때부터 흑자 전환할 때부터 주가가 10배 갔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달라요? 그만큼의 어떤 매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아닐 수는 있죠. 다만 이거는 정부가 하잖아요. 정부가 대부분의 고객이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기관도 있고 군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생산의 변수라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객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이거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많은데 그때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때 얘기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분들 다 지금 조용합니다. 하도 욕을 먹어갖고 그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팔란티어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알렉스 카프의 이제 특이한 인물이고 뭐 대단한 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은 많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분과 피터 티엘은 이제 투자자고 이분은 투자도 하지만 결국 경영이거든요. 패션이 굉장히 뭐 특이한 분입니다 특이하시네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은 말도 막하고 그래서 이분의 말 막하는 정도는 그 일론 머스크 수준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작년에 뭐 인공지능이다 자기네 하는 거 비즈니스들 경쟁자가 많은데요. 네. 저 작년에도 그 소리를 했어요. 작년에 3분기인가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레터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경쟁자들 있죠. 앞으로 10년 내에 다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못 견딜 거다 여기서. 자기네는 살아남는다고 했고요. 제가 IT 업계의 수많은 IT 업계에 감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그리고 감원한다는 뜻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자기네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특이하는데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분들 다만 여기에 속으시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했던 말을 워드링 그대로 하면 지금 인공지능이 챗 GPT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엔비디아 올라간 것도 그런 류로 하나 분류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분야에서 수많은 어떤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이번에 그 레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의 주주라면 보세요. 주주가 아니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아니고 흥분하시면 지금 완전 물립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이분의 얘기는 인공지능의 상업적 분야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막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는데 이미 군사 분야에서는 실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네. 얘기. 그래서 자기네가 훨씬 앞서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뭐 많이 있잖아요. 빈라덴을 얘네 때문에 잡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은 것도 얘네들이란 얘기하고 다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월가의 시각은 오늘 2명밖에 아직 안 했는데 다 뉴트럴이고요.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있고 올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월가의 시각은 아직 냉랭하다. 냉랭하다. 냉랭하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흑자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보잉 좀 말씀드립니다. 보잉은 최근 들어서 보면 그 월가의 어떤 투자가들이 좋아할 말을 골라만 하죠.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요. 생산직은 증원하는 대신에 비효율적인 사무직 얘기했잖아요. 비효율적 사무직이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 재무팀, 회사에서 보면 재무팀이랑 인사팀을 줄이고 생산직을 계속 증원한다는 얘기했고요. 오늘 보면 인도 항공이 아니라 인도 항공에서 또 대규모 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주가는 52주 최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보면 지금 더블 이상이 아주 최바닥에서 보면 더블 이상이 났지만 이거 지금 더블 이상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도 더블 이상 나야지 2019년 고가를 갑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것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보다는 이거 뭐 그냥 몰타시기 하고 뭐 단기적으로 보다보다는 이거 앞으로 갈 길이 진짜 멀다. 마디마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하시면서 진짜 장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그럼 관심 있으신 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잉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엔비디아 주가도 어제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는 어제 밤에도 아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아마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장은석 부사장이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했고 장부장이 하셨어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AI 경쟁을 이끌 거라는 얘기를 다시 엔비디아가? 한번 한 거죠. 목표 주가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흥분해서 역시 또 뭐 물 타고 뭐 지금도 왜냐하면 더블이 올라갔지만 더블 올라가면 그 고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저점이 $100 초반대였는데 지금 $220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고 그 앞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오늘 이거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5에서 240로 올렸고 인공지능 경쟁에서 얘네가 탁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반대되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100 시대 PR이 25배 정도 됐을 겁니다. 25배 언저리라서 시장 평균 대비 조금 30% 정도 위 정도. 왜냐하면 18배에 25%면 30배 정도 30% 위인데 지금 주가가 2배 됐잖아요. 2배 됐잖아요.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2배 됐다는 겁니다. 50배가 됐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서 늘 말씀 좋은 주식 저도 좋아하고 다 하지만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 하셔야죠. 이걸 단박에 끝내겠다 하면서 지금 또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여튼 주가는 많이 올랐죠. 오늘 6% 올라갔고요. 테슬라 7% 올라갔는데요. 테슬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생산의 변수가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생산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생산을 계속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고가 줄어드냐 재고가 늘어나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성이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에서 이익을 내는 것은 2개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내는 거 테슬라랑 비아드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보면 포드 같은 경우 포드 150이 생산을 멈췄거든요. 지금요. 일시적으로나마. 그래서 이슈가 있어서 배터리 이슈가 있다는데 여튼 그만한 테슬라의 역량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 테슬라도 또 저만큼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제가 주위에서 보면 뭐 훨씬 더 파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거 하나로 갖고 끝나는 것은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하고 좀 분산 투자 관점에서 테슬라건 엔비디아건 뭐 보셔야 되겠고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했고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팔로알토는 소위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에서 최고로 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쪽 보시면 되겠고요. 엊그저께 이제 호주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죠. ABS 버젯도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또 2배 이상의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가 이제 조에티스는 조금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 최대의 수의학 관련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축이면 가축 그리고 반려견까지 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 있죠 동물.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하여튼 이 오늘 실적 긍정적이 나왔어요. 에어비앤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오늘 지금 저거 나오자마자 했는데 이게 보면 48달러, 46센트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이게 맞아요. 빠진 게 46이 빠졌었고요. 레비뉴는 19억이 났기 때문에 조금 이상, 조금 더 났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에 11% 정도 올랐죠. 네, 지금 시간으로서는 조금 줄여서 9.8%. 네, 뭐 10% 정도 올라갔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이게 그 지난 주말에 빠질 때는 익스피더 때문에 덩달아 빠졌어요. 5%가 빠졌고 어저께도 회복하고 오늘도 회복했는데 에어비앤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했겠고 맞아요. 또 하나가 역시 2023년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국내외 수요 다 좋고 지금 도시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시에 회복하고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라는 사람도 꽤 많은데 에어비앤비의 주주가면 관심이 있다면 이것도 한 번에 멍장 사실 필요가 없겠고 이것도 고정하려면 이거 더블 이상 가야 되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CEO의 어떤 형태라든 오늘 인터뷰 나올 겁니다. 어디라도.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 좀 천천히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거는 전통 산업과 최근에 새로운 혁신적 산업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에어비앤비 싫고 뭐 그 호텔 같은 게 좋다 그런 분들이 이거 살 필요가 없어요. 아마 시장의 변화에 한복판에 있는 건 에어비앤비 건 맞거든요. 아마 에어비앤비 CEO는 뭐 이분은 점잖은 분이지만 그 업계에서 상당히 장밋빛을 얘기 많이 하는 분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장밋빛에 대한 전망은 매번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워낙 지금 작년부터 좋아졌어요.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 이미 이익이 난 회사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2번 회사로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완전 흑자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좀 본인에 맞는 주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에어비앤비께 좀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관련해서 트립어드바이저도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분위기 좋고요. 반면에 대본에너지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이거 표만 잠깐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매달 이제 그 분기가 끝나고 45일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그 발표하거든요. 근데 보면 버크셔 제가 발표했는데요. 애플 샀죠. 애플을 추가 매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옥시덴탈을 추가 매수했고 세브리온 프라 추가했고 이런 정도가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내일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 더 산 거는 어떻습니까? 좀 No comment. 조금 올드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쭉 확인해봤고요. 미국 주식에 맺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